안녕하세요. 선익알배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은 항산화와 맨발 걷기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참고한 자료들은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겠습니다. 무거진 숲을 걷다 보면 신선한 산소가 온몸으로 들어오는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활성산소란 산소가 여러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활성이란 말도 좋아 보이고 산소도 아주 귀한 것인데 왜 활성산소는 나쁘다고 할까요? 활성산소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활성산소의 정식 명칭은 활성산소종입니다. 영어로는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합니다. 흔히 줄여서 ROS라고 말합니다. 종은 스페시스를 그냥 직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리액티브 옥시젠은 어떻게 활성산소가 되었을까요? 반응성 산소들 아니면 반응성 산소 무리, 반응성 산소 집단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상상력이 조금 지나쳐 보입니다. 스페시스라는 말의 속내가 보여주는 것은 활성산소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들먹이는 것은 두세 개 정도입니다. 오늘은 저의 눈높이에서 이것들을 들 수 있는 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리액티브라는 말은 화학에서 반응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어떤 물질이 리액티브 하다라면 이 물질은 다른 물질을 만나면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자기도 변하고 싶어 합니다. 뒤에 라디칼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뉘앙스를 갖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것들이 왜 골칫거리가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알려면 먼저 산소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산소로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산소는 원자가 아니라 분자로 있습니다. 산소 분자는 원자 두 개가 묶여서 만들어집니다.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의 물질입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 주기율표라는 거 외우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의 개수는 겨우 118개라고 합니다. 이 18개가 이리저리 묶여서 모든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원자번호 8번이라는 말은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전자를 가진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 탄소는 원자번호가 6번입니다. 모든 원소는 전자수와 양성자 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전기적으로는 모두 중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산소 원자의 모형도입니다. 원래는 좀 더 복잡한 모습이지만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산소는 2개의 전자궤도를 갖는데 내부 궤도에 2개의 전자가 돌고 있고 외부 궤도에는 6개의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원자핵과 전자 사이를 최대한 멀리 그리려고 했었는데 실제의 느낌은 이보다 훨씬 멀다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서울시청쯤에 축구공 하나 크기의 원자핵이 있고 이것을 한강 정도의 거리에서 동전 크기의 전자가 돌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그 정도 느낌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2개가 전자를 공유하면서 뭉쳐있는 물질입니다. 그림의 모습을 잘 보세요. 산소 분자는 흔히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고 이것을 없애는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그 갈래도 여럿입니다. 솔직히 무척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 활성산소를 말하고 자유전자를 말하면서 이게 뭔지도 모른다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따라만 오십시오.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활성산소의 개념을 이해하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만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몸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있습니다. 세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조직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포 속에도 더 작은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세포 소기관 아니면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 중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 에너지를 힘으로 쓰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슈퍼옥사이드 어니언 라디칼이라고 하며 슈퍼옥사이드 프리 라디칼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프리 라디칼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 분자 기호는 O2-점으로 씁니다. 마이너스 표시는 음이온이라는 뜻이고 점은 라디칼을 의미합니다. 음이온이란 물질 내의 전자수가 양성자수보다 많다는 뜻이고 라디칼은 반응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란 뜻입니다. 라디칼은 영상의 뒤에 좀 더 나옵니다. 이것이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의 분자 모형도입니다. 물질은 전자가 두 쌍씩 이루고 있어야 안정성을 갖습니다. 그림처럼 호전자를 가지면 그 물질은 반응성이 있는 라디칼 성질을 갖게 됩니다.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은 기호로 표시할 때 이렇게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활성산소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은 SOD라는 효소가 곧바로 과산화수소로 바꿔버립니다. SOD는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에 전자를 하나 주고 수소를 두 개 붙여 과산화수소를 만듭니다. 과산화수소란 그림에서 보듯이 결국 물에 산소 원자 하나가 더 들어간 물질입니다. 이것이 과산화수소의 모형도입니다. SOD가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을 과산화수소로 만들면 곧바로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그림처럼 과산화수소 두 개로 물 두 개와 산소 분자 하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2단계에서 활성산소는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렇게 해서 활성산소는 해롭지 않은 물과 산소가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 물과 산소가 되지 못하고 아주 강력한 활성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활성산소입니다. 과산화수소 중 극히 일부가 물과 산소로 처리되지 못하고 그림과 같이 독성이 아주 강한 활성산소인 수산화 라디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탈라이저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때 보통은 분자 두 개로 물과 산소를 만듭니다. 이 과정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간혹 과산화수소 분자 한 개를 그냥 쪼개버리는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 그림처럼 호전자를 가지는 라디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독성이 아주 강한 수산화 라디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쪼개지는 순간 한쪽 라디칼에는 전자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되면서 라디칼 성질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수산화 이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수산화 라디칼과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산화 이온은 음이온이지만 라디칼 물성이 없어 해롭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수산화 라디칼은 공격성이 아주 강한 활성산소입니다. 수산화 라디칼은 우리 몸 자체의 항산화 메커니즘으로는 처리하지 못하여 외부에 섭취한 항산화 비타민이나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말하는 각종 항산화제, 예를 들면 비타민 E,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따위의
항산화 물질이 수산화 라디컬로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일을 맡아 합니다. 이 과정의 항산화 메커니즘은 나중에 기회를 보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승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것일까요?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은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이란 어떤 작용에 따라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대사란 인체 내의 화학 프로세싱이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비해 어승은 물리적인 과정입니다. 화학 과정은 조건이 맞으면 대체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메커니즘은 조건이 맞으면 예외 없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어승의 메커니즘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몸은 전도체입니다. 즉 전기가 통하는 물체입니다. 땅도 전도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과 땅이 연결되는 조건만 만들어지면 전기는 무조건 흐릅니다. 전기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또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릅니다. 땅의 전압은 무조건 0입니다. 전기적으로는 완전 중성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활성산소가 생겨 우리 몸이 양성의 전기를 갖게 되면 우리 몸은 양의 전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전압이 땅보다 0.000001V만 높아도 전기는 우리 몸에서 땅으로 무조건 흐릅니다. 이게 물리법칙입니다. 문제는 활성산소가 양성의 전기를 띠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몸에 생기는 최초의 활성산소들은 모두 음극이나 중성의 전기적 성질을 갖습니다. 최초의 활성산소인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은 음이온입니다. 과산화수소가 쪼개져 만들어지는 실질적인 최초의 라디칼인 수산화 라디칼은 중성입니다. 그러면 어승이 어떻게 활성산소를 제거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를 설명하려면 활성산소 존이라는 개념과 자유 라디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어승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 활성산소와 자유 라디칼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설명할 때 이 두 낱말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정말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어승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은 해야 합니다. 라디칼이라는 개념은 모든 종류의 화학 영역에서 쓰이는 말 같습니다. 즉 생화학이나 유기화학이나 그뿐 아니라 무기화학에서도 쓰입니다. 라디칼이란 전자의 가장 바깥 궤도에 있는 헛전자를 가지는 원자 또는 이러한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원자의 주위에는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최대 8개의 전자가 하나의 궤도를 이룹니다. 원자는 여러 개의 전자 궤도를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모든 궤도가 8개를 채우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앞서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에서 나온 원자나 분자들을 예로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과산화수소 분자입니다. 흔히 과산화수소를 불안정한 물질로 말하지만 구조로 볼 때 과산화수소는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에 충격이 더해져서 둘로 쪼개지면 그림과 같은 두 개의 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과산화수소가 쪼개질 때 중간에 공유하고 있던 전자가 쪼개지면서 두 개의 수산화 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에 각각의 수산화 라디칼이 헛전자를 가진 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과산화수소가 깨질 때 적어도 한 개의 라디칼에는 전자를 즉시 전달합니다. 이때 전자가 전달되지 못한 라디칼이 반응을 시작하면서 골치가 아파지게 됩니다. 라디칼은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라서 다른 물질과 쉽게 화학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라디칼 반응은 개시 전파 종결이라는 단계를 가집니다. 개시 단계는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단계로 결합이 깨지면서 즉시 시작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과산화수소가 깨지면서 라디칼이 생기는데 이것이 개시 단계입니다. 전파 단계는 라디칼이 전파되는 단계로 라디칼이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물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때 하나의 라디칼이 다른 라디칼을 만들고 새로 생성된 라디칼이 또 다른 라디칼을 만드는 연속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을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전파 단계는 수산화 라디칼이 세포 여러 곳을 공격해 부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정결 단계는 라디칼이 전자를 받거나 라디칼이 스스로 라디칼 물성을 소멸시키는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항산화 작용으로 라디칼이 종결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라디칼이라는 말보다는 프리 라디칼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 라디칼이 있지만 반응성이 없는 라디칼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전자를 빼앗겨 라디칼이 되더라도 반응성이 없는 착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좋은 항산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최초의 라디칼인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은 대부분 물과 산소가 되지만 그중 아주 작은 수량이 반응성이 매우 높은 프리 라디칼인 수산화 라디칼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는 수산화 라디칼이 생성되는 시점을 개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수산화 라디칼은 근처에 있는 세포의 어떤 물질에서 전자를 빼앗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산화됩니다. 물질이 전자를 빼앗기면 산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이 연속됩니다. 수산화 라디칼이 A라는 물질의 전자를 빼앗으면 A는 산화되면서 라디칼이 됩니다. 다시 A가 B의 전자를 빼앗으면 B가 산화되면서 프리 라디칼이 되고 A는 환원됩니다. 환원된다는 말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B가 C의 전자를 빼앗으면 C가 산화되면서 라디칼이 되고 B는 환원됩니다. 그 이후에 C가 D의 전자를 빼앗고 D가 E의 전자를 뺏는 과정이 끝없이 지속됩니다.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X가 Y의 전자를 빼앗으면 Y가 산화됩니다. 그런데 Y가 반응성이 없는 라디칼이라면 라디칼 반응은 종결됩니다. 이 같은 반응 속에서 A, B, C, D에서 X까지는 모두 프리 라디칼로 활성산소종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 중에 전자를 빼앗기는 물질이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다면 그게 프리 라디칼이 되는 순간 그 물질은 양성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활성산소종은 양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양의 전하를 띈 활성산소종은 어싱이 되는 순간 전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라디칼 반응은 곧바로 종결됩니다. 어싱이 비과학적일까요? 어싱 메커니즘이 비과학적이 되려면 다음 중 최소 하나의 조건이 참이 아니어야 합니다. 땅은 전도체이다. 사람의 몸은 전도체이다. 전기는 양에서 음으로 흐른다. 전기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땅의 전압은 0이다. 사람의 몸에는 양의 전하를 갖는 활성산소가 있다. 활성산소는 외부와의 전기적 연결이 가능하다. 어스틴에 의한 활성산소 제거는 물리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활성산소 제거가 곧바로 병이 치료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또는 치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어싱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기는 하지만 치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싱 효과가 내 몸의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어싱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요, 기도하는 마음보다는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처리되면 내 몸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 현상을 내가 어떻게 치료에 응용할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 물이 필요하면 물을 먹어야 하고, 금식을 해야 되면 금식해야 합니다. 금연이 필요하면 담배를 끊어야 하고요. 금주를 해야 되면 술을 끊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걷기만 하는 것은 얼핏 미신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어싱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사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양반입니다. 사이비 과학이나 사이비 종교로 매도하는 것도 봤습니다. 만약 주위에 어싱을 사이비 과학이나 사이비 종교 행위로 말하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저도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가설에 오류가 없지는 않을까? 그게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이쪽을 전공하거나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공부해보니 어싱이 매우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증거가 저에게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이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점으로 영상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가설이나 논리에 오류가 있으면 물론 좀 더 공부해 봐야겠죠. 공부를 더 하게 되면 그것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맨발 걷기 다이어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9kg 정도 뺐는데요. 이 과정과 이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려 합니다. 다음 화면에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참고한 자료들의 목록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